그러니까 차로는 뭔가 이제 그런 팔로잉이나 트래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사기꾼들이 그 차로 많이 했었어가지고 요즘은 약간 이제 나 어디 살아 막 이런 것들을 굳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안 올려도 약간 이제 은근하게 비출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좀 수단이 되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맨해튼 이런 곳도 그러니까 진짜 찐부자들은 아주 뭐 진짜 몇천억짜리 뭐 이런 거 살겠지만 그냥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그냥 고소득자들 원베드로 사는 거죠. 그냥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강남은 욕망의 도시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오늘 정말 기진맥진한 날인데 최근에 정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있었던 썰을 풀려면은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정말로 에피소드가 일주일에 한 10개씩 생기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겠지만 그런 뉴스 하나에 여기 강남시장이 그냥 들썩들썩대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매수세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강남 시장의 키워드가 금매인 것 같아요. 금매. 근데 또 재밌는 포인트가 이 금매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부동산을 파는 이런 매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건 이제 금리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의외로 상당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다른 초금매를 잡으려고 내 걸 금매에 던지는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고 이 매수자 겸 매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 거를 금매로 팔고 초금매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금매로 팔려고 하는 게 정말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인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금매로 던지면은 또 팔리니까 최근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강남에 있는 뭐 토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요 아파트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금매로 던지면 또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조금 덜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를 팔고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뭐 재개발, 토지 이런 거를 이제 사러 가는 거예요. 특히 강남에도 진짜 메리트 있게 나오는 그런 토지들이 있어요. 진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급해서 이제 팔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사실 오늘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썰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는 이건 썰이라기보다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최근에 회의적인 시선도 심화되고 마피도 나오고 미입주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왜냐면 지금 당장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들도 있고 입주를 하고 있는 뭐 문정동, 뭐 자양동, 마포 막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입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게 되지 않더라. 막 이렇기 때문에 마피, 미입주 막 이런 카테고리 때문에 약간 그 비아냥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제 좀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유주 분들도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그 금매로 던지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 거를 팔고 뭐 재개발을 사러 간다든지 금매로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봐둔 거죠.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지금 막 급하게 이제 금매로 던지는 자기 거를 막 이런 흐름도 있는데 근데 본질적인 고민이 이거의 전망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지금 주변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많고 원래도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런 뭐 초고가 시장 있죠. 30억이 넘어가는 막 이런 것들 무슨 뭐 50억, 100억 막 이런 시장은 사실은 조금 정말 부자인 분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뭐 10억대부터 20억 언저리까지 있는 이런 10평대, 20평대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도. 그래서 수요층분들의 고민도
아니 저런 진짜 대형 뭐 50억 이런 것들은 물론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회의적인 시선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건 아예 조금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이런 뭐 1.5룸, 투룸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비싸게 산 것 같기도 하고 가격 자체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 작은 거가 그런 고액 월세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커지고 활발하게 돼가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급매나 임대 매물이라는 매물은 저희 사무실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시장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심리를.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이나 뭐 전반적인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이 물론 좋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지금 뭐 1.5룸, 투룸, 뭐 전용 25평 이하 이런 중소형 면적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좀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좀 예상했던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좀 빛을 볼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시기가 좀 늦어지는 상황으로 보이는 건 있지만 그리고 급매도 그 이런 만약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급매가 생각보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달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유들로 제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급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져서 나오는 매물은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그 일반적인 수도권이나 지방 분양권에 비해서 정말 적어요. 정말 적은데 어쨌든 급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예상하고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이 중소형 면적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들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그냥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1.5룸, 투룸에 왜 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물론 그 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주제이긴 하지만 그거에 좀 덧붙이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자들이 1.5룸, 투룸에 왜 사냐 상식적으로 이런 그 의견에 대해서 부자들이 꼭 메인 집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세컨하우스나 사무실 용도로 또 쓴다. 그리고 그런 법인 임차인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지금 뭐 시그널 레지던스나 아니면 강남에 이미 지어져 있는 그런 고급 오피스텔 그 계열의 그런 상품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근데 이게 중소형 면적 지금 이런 전용 25평 이하 뭐 15평, 17평 이런 것들에는 사실 요 수요도 당연히 중요한 수요지만 요거 이외에 그냥 1인 고소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 있죠. 세컨하우스 말고 요런 수요도 최근에 요 수요가 오히려 그 소형 고급 주거 시장을 크게 이제 키우는 가장 중점적인 수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아니 부자인데 1.5룸 투룸을 왜 살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부자가 아니니까 여기 1.5룸 투룸에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고소득자라고 다 부자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에 거주하고 싶고 뭐 여기에 이제 고액 월세든 이런 걸로 해서 좀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나 아니면 강남 대로변이나 이런 화려한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데 뭐 나이너 한남, 아크로솔 프레스트 이런 데 갈 정도는 아닌 이런 영앤 리치. 어쨌든 이분들도 영앤 리치는 영앤 리치예요, 사실. 근데 이런 하이엔드 주택 시장의 수요층 그 거주자 정도의 그런 자산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냥 한 달에 뭐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지금 최근에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각 시장별로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소형 고급 주거 시장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뭐 트리마제 이제 소형 평수나
뭐 청담자의 21평 뭐 이런 것들 시장도 이미 좀 된 시장인데, 그러니까 요 섹터가 좀 급격하게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뭐 시점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뭔가 이런 팔로잉이나 트래픽 같은 게 발생해서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 유튜버, 뭐 인플루언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뭐 가게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아니면 뭐 지분 사장 같은 걸 하고 이러면서 월 소득은 좀 많이 이제 벌리는데 아직 자산은 많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직업군이나 그 돈을 번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뭐 코인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뭐 개발자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걸로 돈을 번 사람 이렇게 부류에서 조금 밑에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영예 리치의 이제 계열에 속하는 분들은 맞는데, 그 중에서 좀 밑에 아직 자산은 좀 많이 축적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인데 뭔가 명품 많이 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뭔가 이런 이제 소비 패턴을 좀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기존의 시선으로 볼 때 뭐 자산 대비해서 좀 과하게 소비한다고 볼 수도 있는 뭔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죠. 오히려 사실 이런 진짜 찐 부자 그레이드보다 여기가 정말 바글바글한 거죠. 여기가 이제 찐 부자로 가기 전에 근데 일반 이제 월급쟁이보단 많이 버는 이 그레이드가 정말 정말 많고, 그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예시 중에는 여러분들 혹시 그 역행자라는 책 보셨나요? 역행자? 거기에 이제 자청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자청이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 초창기 때 올린 영상들을 보면은 아크로 리버뷰라는 아파트에서 이제 한강뷰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그걸로 이제 팔로잉 트래픽을 일으켜서 뭔가 이제 그런 지금 사업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때 당시에 그분이 다소 무리하게 이제 사무실도 좀 좋은 데 가서, 그러니까 월세 비싼 데 가서 사무실을 내고 집도 좀 무리한 월세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집인 거죠. 아크로 리버뷰. 그 중에 좀 작은 걸 갔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되게 이제 비싼 편이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그런 그 인플루언서 베이스 사업가 이런 계열인 거죠. 좀 재밌게 표현하면은 이제 허세 수요 인플루언서 베이스 사업가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뭔가 팔로잉 트래픽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요즘은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질타하는 것도 웃길 정도로 너무 그렇게 다양화돼 있어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뭐 악용하냐, 뭐 어떻게 아니면 그 솔직하게 잘 풀어내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좋다 나쁘다는 또 다음에 이야기 해보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제 자청 이분은 물론 이제 지금은 자산이 많이 축적이 됐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한 이런 그레이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고 여기 강남에 계속 모이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기도 어디 살다가 또는 뭐 서울 외곽에 살다가 이제 소득이 급 늘어났어요. 이제 강남으로 집을 옮기려고 해. 이제 나 좀 이제 진짜로 부자로 이제 가야겠다. 사업을 키워봐야겠다. 인플루언서를 좀 확장해봐야겠다. 그럴 때 여기를 이런 데로 온다는 거지. 아크로스로폴리스는 못 가는 거죠. 나이너 하나 못 가지. 이제 막 영예 리치의 발을 이제 디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물론 뭐 세컨하우스 사무실 수요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만, 요거 말고 1인 그냥 고소득자 고액월세 수요가 강남에는 정말 많고 최근에 좀 급격하게 늘어난 느낌이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꼭 허세 수요 인플루언서 베이스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꼭 유튜브나 그 인스타그램에 보여주는 용도로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차로는 뭔가 이제 그런 팔로잉이나 트래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사기꾼들이 그 차로 많이 했었어가지고 요즘은 약간 이제 나 어디 살아, 그 뭐 어디 이제 뭐 월세 500만 원짜리 살아, 막 이런 것들을 굳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안 올려도 약간 이제 은근하게 비출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좀 수단이 되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투자로 대할 때는 그런 나중에 네임드 단지가 어디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가성비 막 이런 것보다도 좀 그런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파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소형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처음에 막 지어졌을 때부터 많이 있었던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많이 짓는다. 요즘에도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영상 같은 데서도 많이 올리고 했었지만, 사실 이런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공급은
이제 끊겼습니다. 사실상 거의 끊겼어요. 앞으로 나와도 그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1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 통째로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대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많이 성공하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될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울의 주요 호텔 자리들이 이제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이 될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이 보통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야 되고 또 고급 주거시설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30세대 미만으로 그 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급 빌라 같은 느낌인 거죠. 하이엔드 빌라. 그리고 그 나머지를 오피스텔로 뽑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이엔드 빌라 플러스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1.5룸, 원베드룸 형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랑은 같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계열은 맞지만 솔직히 상품의 특성값이 좀 다르죠. 여기는 원래 같으면 그냥 중대형 면적의 주택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분양가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30세대, 그러니까 29개는 주택으로 뽑고 하이엔드 빌라로 뽑고 나머지는 하드웨어는 거의 똑같은데 용도만 오피스텔로 뽑은 이런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지. 이런 애들은 거의 그냥 하이엔드 빌라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앞으로 공급은 되겠지만 이런 소형 위주의 단지가 앞으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많이 언급되는 그런 메이저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죠. 뭐 강남역에 있는 거나 논현동 고급 주거 지역에 있는 것들이나 강남구청역에 있는 거, 도산대로변에 있는 거, 이게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물론 이제 경쟁이 있고 어디가 더 네임드 단지가 되고 이런 경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뭔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시장 밖에서 이 시장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5룸을 계속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강남권 이외에 다른 데서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이렇게 분양은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애초에 여기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급에 쳐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 뭐 생뚱맞게 서울 외곽에서 하이엔드 오피스를 뭐 공급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여기 강남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랑 같이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강남, 한남 이렇게 끝인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신규로 이제 1.5룸 원베드룸 형태, 뭐 투룸, 뭐 20평, 15평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거의 끊겼다고 보면 된다. 이런 PF 이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런 게 나중 해소가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될 확률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형 고급 주거의 실거주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 세컨하우스 수요는 그냥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 어쨌든 이 시장이 커지려면은 이런 1인 고소득자 실거주 수요가 뭔가 이렇게 잘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이제 하이엔드 주택 시장으로 이제 가는 뭔가 이런 이제 흐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런 중대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하이엔드 빌라 아파트랑은 좀 다른 특성값인 거죠. 이게 소형 고급 주거는 그러니까 부자들, 아주 찐 부자들이 세컨하우스로도 쓰고 아니면은 약간 이제 부자로 이제 가려고 하는 영앤리치들이 실거주로도 하고 뭔가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요 중간 지점이라 오히려 좀 수요가 많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그냥 대형이고 더 고급이고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말하면 쉬울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중대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대비해서도 이 1.5룸 원베드룸 형태 이런 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맨해튼 같은데 원베드룸 아파트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이제 좀 그런 거랑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맨해튼 이런 곳도, 그러니까 진짜 찐부자들은 아주 뭐 진짜 몇천억짜리 뭐 이런 거 살겠지만 그냥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그냥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맨해튼이라고 해도 뭐 다 억만장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비싼 그 지역에서 웬만한 고소득자들도 여기 강남보다도 물가도 훨씬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원베드룸 사는 거죠, 그냥.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강남은 욕망의 도시니까, 이런 젊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나 뭐 지방에서 조금 이제 소득이 이제 올라왔다 싶으니까 이제 강남으로 진출한다 이러면서 이제 오는 곳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급은 거의 셧다운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지금 마피에 미입주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잘 될 것 같은 이유, 이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 앞으로도
다른 썰들도 좀 많이 풀어보고 요 얘기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소식도 많이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임대나 이런 매도 이런 것들이 사실 웬만한 중개업체에서는 내부적인 그런 매수 고객이나 임차인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이게 좀 초과인 시장인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블로그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시장 돌아가는 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고정 댓글에 당분간은 아마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급매물 보는 분들, 뭐 임차인 그 월세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강남권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급매물이랑 온갖 임대 매물들이 좀 많이 그 저희 사무실로 나오다 보니까 잠깐 마비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맺는 말로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받은 분들 중에 물론 이제 본인께서 확신이 있고 이래가지고 분양을 잘 받고 또 요즘도 잘 판단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사실 계속 했던 얘기 중에 이게 나름 또 유행 아닌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올라탄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입주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이제 저랑 친한 이제 그 손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그 단지 내에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대책 없이 이거를 분양을 받았을 수가 있냐고, 진짜 황당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이제 결과가 안 좋고, 예를 들면 뭐 마피에도 안 나가고 뭐 임대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이 사실 워낙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물론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이 뭔가 이제 본인들은 되게 똑똑한 투자자이고 그 뭔가 다 예상했던 것처럼 뭐 잔금은 뭐 몇십 프로 준비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했어야 되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를 분양받은 분들 중에 그냥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랑 트리마즈, 시그닛 레지던스 이런 거 그 미분양일 때 분양받은 이런 분들이 또 거기서 워낙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이제 새로운 또 뭔가 시대의 변화에 올라탄다는 느낌으로 분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트리마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미분양인 거 이제 줍고, 뭐 트리마즈에 이제 피 뭐 1,500 주고 사고 막 이런 분들도 그때 당시에 정말 계약금만 들고 이제 분양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저도 이제 임대 맞추고 입주 이후에 매매 거래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히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정말 그냥 계약금밖에 없는데 그냥 했대요. 그냥 그때는 그걸 부동산 시장 호황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될 것 같다, 남들은 다 비싸다고 미쳤다고 하는데 될 것 같다. 그래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뭐 트리마즈, 시그닛 레지던스 이런 거 그냥 계약금만 들고 진짜 그냥 한 거예요. 시그닛 레지던스도 대출 그때 대출 막 나오니까 저금리고 이러니까 그냥 10% 20%로 그냥 분양 받은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떡상하니까 투자금 대비 5배 막 이러니까, 지금 트리마즈도 예를 들면 6억대에 분양받은 22평형이 저 호가가 25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25억에 거래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보수적으로 봐도 한 20억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배 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냉정하게 말해서 다 결과론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막 똑똑한 척 하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야 잔금은 얼마 준비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시그닛 레지던스 또 산 분들이 또 이런 거 많이 샀는데, 그분들은 그냥 비슷한 결정을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는 떡상하고 지금은 또 극단적으로 안 좋은 시기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이런 거지, 뭐 그때 그분들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한 분들이 사실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예요. 트리마제도 그렇고 특히 소형평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논리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최근에 진짜 좀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다 결과론이다. 지금 뭔가 본인은 다 예상했다는 듯이 뭐 막 잔금은 몇십 프로 했어야죠,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때 당시에 뭐 트리마즈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거를 사가지고 떡상을 하는 이런 경험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이런 분들도 나름의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내가 테이킹한 리스크 안에서 거의 최악의 상황이 지금 됐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입주하고 뭐 이런 이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감수는 하지만 힘든 거죠. 이런 상황인 건데 옆에서 야 그러니까 잔금은 뭐 40% 50% 준비했어야지 막 이런 얘기가 사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사실 그렇게 좋은 지인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힘든 시간 맞고 잔금 대비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멍청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중개사로서 체감하는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전망이다 보니까 뭔가 거시경제랑 뭐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어서 애매하긴 한데 이게 지금 강남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좀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장 있는 거는 뭐 지금 삼성동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인데 사실 내년 초에 당장 이런 임대차 시장이 활발하게 다시 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고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물론 입주 물량이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좀 임대차 시장이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우르르 입주하는 게 초반에는 그게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서 임대차 하는 거에 좀 큰 문제라고 보이는 게 이게 좀 잘 알려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영앤리치 아주 부자는 아닌데 영앤리치인 사람들은 이런 오피스텔을 찾고 오피스텔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형 고급 주거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동에 있는 브르넨 같은 그런 것들도 그때 조금 알려지니까 막 보러 오고 이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데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잘 찾아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노출이 되고 요런 게 이제 우르르 입주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은 막 비교해서 보러 다니면서 시장이 커지고 이럴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광진구에 있는 거나 마포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마포에 있는 것도 당장 여의도에 있는 수요층들도 좀 잘 모르고 광진구도 최근에 막 임대 맞춰지는 거 보면은 그 원래 그 주변에 살았던 뭐 유튜버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 뭐 요 정도 입주하고 잘 몰라요 수요층 분들이.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임대차 시장이 좀 살아날 확률이 좀 많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메이저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들이 이렇게 같이 입주하는 게 이 시장의 그 임차인 수요층들한테 알려지는 거에는 좀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 내년 하반기는 좀 나을 것 같다고 하는지 좀 비논리적인 것 같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도 뭐 따로 또 빼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체감하고 있는 느낌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임대 맞추는 거에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오피스텔 소유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임대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좀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입주하는 것들이 근데 또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직 뭔가 입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없어서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는 내년 하반기가 조금 어떻게 흘러갈지 좀 우리가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뭐 광진구나 마포나 문정동 뭐 이런 것들도 다 규모도 크고 사실은 그런 젊은 수요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건데 이게 당장 가격이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히 좀 노출이 진짜 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버티고 이 단지의 메리트가 이런 수요층들한테 이게 또 다 다르잖아요. 지역이 또 이렇게 세계가 다 달라져 있으니까 사실 강남 수요층이라는 느낌이 좀 다르고 그 인근의 수요층인 건데 그런 수요층들한테 어필이 되고 이러면은 또 임대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